과거 축구에서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 혹은 죽었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왜 영국에서 이런 스포츠들이 시작이 되었냐? 패스를 하거나 이런 거는 비겁하다. 그래서 귀족들은 자연스럽게 이 판은 아닌 것 같다, 축구가 더럽혀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축구 교육을 하는 배태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축구가 과거에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놀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서 보면 풋볼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 축구하는 놈아라는 뜻이었어요. 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축구에서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 혹은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과거 영국의 중세에서는 마을 대 마을로서 농번기가 끝난 이후에 행사 같은 형태로 공놀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때 공놀이의 경우에는 10명, 11명,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40, 50명씩 우르르 몰려가서 상대 마을에 있는 교회에 공 같은 걸 집어넣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험했기 때문에 왕명으로도 금지를 했었다고 해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상점들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지역 경제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 왕족이라든지 혹은 귀족들이 보았을 때는 이거 우리 재산들인데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이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 자신들에게 가게 될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력적이고 위험해서 왕명으로도 금지했던 축구,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축구의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왜 영국에서 이런 스포츠들이 시작이 되었냐? 그 당시 귀족들에게 있어서 여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문화수단이 또 필요했고요. 게다가 귀족들 자제들, 어린 자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혈기왕성했던 그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만한 제도가 필요하고 스포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축구도 그런 일환에서 시작이 된 거죠. 또 한 가지 더, 귀족들이 이 축구를 귀족 자제들을 위한 교육, 이걸 위해서만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대중들을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봉건 사회를 지나 산업 사회가 되었을 때 그때 대중들이 농촌에서 통제받았던 것 이외에도 문화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필요했고, 축구는 대중들이 과거에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수단으로 선택되기도 한 거죠. 아까 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대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시작됐던 모풋볼의 기원이 귀족들의 손을 거쳐 제도화된 스포츠의 형태로 바뀌어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하위 문화라고 볼 수 있었던 문화가 자연스럽게 귀족들도 즐기게 되는 스포츠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9대9로 게임할 때도 있고 10대11로 게임할 때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게임을 축구를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귀족들끼리 룰을 정해서 이렇게 축구를 하자라는 거 있었지만 구체적인 룰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A라는 지역, 예를 들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는 11대11로 하더라도 발과 손을 다 쓰기도 하고 발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학교마다 룰에서 차이가 존재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경기를 하기 전에 경기를 하는 것보다 이 룰을 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발 룰 좀 정하자. 이거 룰 정하다가 시간 다 끝나겠다. 게임하기 전에 지친다. 룰 정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점차 어떻게 하면 룰을 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캠브리지입니다. 캠브리지 룰이라는 걸 성문화하기 시작해요. 즉 문서화하기 시작한 첫 시작이 캠브리지였던 거죠. 캠브리지에서 룰이 정돈된 이후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다른 학교들끼리 경기를 할 때면 룰이 또 다르잖아요. 룰이 다르니까 한 번 더 또 이야기가 나와요. 안 되겠는 거죠. 결국에는 귀족들이 모여서 룰을 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캠브리지 룰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좀 보완하고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축구 이거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협회를 만들자.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협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대회 같은 것들을 관리하면서 좀 축구를 키워보자. 그렇게 영국에서 1863년에 세계 최초로 축구협회가 탄생하게 돼요. 자, 귀족들끼리는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룰이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대중들이 먼저 하던 스포츠였다고 했죠. 스포츠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패싸움에 가까운 거였지만 그 당시 집단 대 집단으로서 공놀이를 하는 형태가 대중들에게도 원래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도 어라? 귀족들 우리가 하던 축구, 우리가 하던 공놀이 형태를 자기네들끼리 좀 제도화 잘했네? 시스템화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맞춰서 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도. 축구가 전국적으로 귀족들뿐만 아니라 대중들, 특히 산업혁명 시대 이후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계급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자연스럽게 퍼지기 시작하자 협회에서는 이거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의 축구 대회를 만들자. FA, 축구협회, 풋볼 어소시에이션의 이름을 따서 FA컵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귀족들, 노동자들, 대중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구 대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랑 같이 하는 FA컵, 귀족들이 룰도 정하고 대회도 정하고 이런 룰 안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귀족들에게 룰이 유리한 겁니다. 귀족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에게도 대중들, 특히 노동자 계층에서 이기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왜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중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으니까 대중들이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똑똑하게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축구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잉글랜드 외에도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그 지역 안에서도 영국 본토에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날씨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체격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패스하는 축구가 워낙 유명했다고 해요. 그렇게 노동자 계층에서는 이 스코틀랜드의 축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게 됐어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비겁하게 생각해요. 너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마추어리즘에 너무 위배된다.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입각하에 이런 정신하에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맑게 한다는 걸 목표로 스포츠를 활용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때 공을 돌리거나 패스를 하거나 이런 거는 비겁하다. 이거 용감하지 못하다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축구를 할 때 예전에 우리 게임할 때 한 명이 공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막 사람들이 둘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걸 주변에서 상대팀이 못 오게끔 방해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방해하면서 드리블해서 골대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귀족들이 생각했던 축구였어요. 근데 노동자들은 굳이 귀족들이 하는 대로 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몸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헬스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여러분 몸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지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아무리 귀족들이 비겁하다, 천박하다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방식을 구축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83년 FA컵이 시작되고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결국 귀족들이 우려하던 노동자 팀이 귀족들을 제끼고 FA컵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계기로 노동자 계급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우리가 귀족보다 잘하는 게 있고 이길 수 있는 게 있네? 자연스럽게 대중화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 대중들도 자기 공장팀 혹은 마을 안에서의 교회들이 중심으로 마을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협력체로서 축구를 활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의 팀들이 하나씩 더 생기게 되고 많아지게 돼요. 자, 자연스럽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람들 많아지네, 유저가 많아지네, 경기 때 입장료 좀 받아볼까? 그러면은 우리 저 팀에 있는 선수 잘하더라, 돈 주고 데려오자. 우리 팀 선수로 일단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더라도 돈 주고 이 선수 사자. 컵대회 이거 말고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컵대회 한 번 하면 끝이잖아. 우리 이거 전국 단위로 리그를 만들자. 리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요층을 늘리자. 그렇게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최초로 프로축구 리그가 생기게 돼요. 이때 그러면은 돈을 받고 축구를 하는 프로축구 선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아마추어리즘, 귀족들이 이야기했던 아마추어리즘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귀족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추어리즘이 더럽혀졌다. 이 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귀족들은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들, 자본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큰 땅과 비싼 비용, 비싼 장비들이 필요한 폴로, 승마, 요트 이런 스포츠로 조금씩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축구는 대중들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축구는 노동자들의 스포츠다. 이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더 축구 이야기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배태환이었습니다.